네, 어제 조국혁신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되신 분입니다. 서왕진 의원님 모시고 조국혁신당 이번 대통령 선거 어떻게 활동하실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보니까 작년 이맘때는 자주 배웠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오랜만에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일단 조국혁신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이 되셨어요. 네. 예,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신 겁니까? 압도적이지 않고요. 아, 그래요? 겨우겨우 됐습니다. 겨우겨우 됐어요. 예. 몇 표로 당선되신 거예요? 표 공개 안 했습니다. 네, 워낙 12표라. 네. 너무 드러나서. 예, 그렇구나. 공개는 안 하시기로 하셨고. 네. 일단 지금 조국혁신당 당대표이신 조국 대표가 감옥에 가 계셔가지고 지금은 일종의 이제 대행 체제로 그렇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어서 사실상의 직접 선출로 된 원내대표가 실권을 좀 행사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당대표 역할이 있고 또 원내에서는 원내대표 역할이 있으니까 서로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지 그나마 조 대표의 부재를 좀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지금 대통령 선거 복판이에요. 오늘 D-25일입니다. 그렇군요. 제 숫자 안 세봤습니다. 예, 25날밖에 안 남았어요. 그밖에 안 남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너무 많은 일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새로 뽑았어? 뉴스에 한 줄도 관심이 없죠. 한 줄도 안 나와서 저희 취재 편의점에 그래도 잘 보고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최근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 경선도 참 엉망. 그렇죠. 그리고 아주 스펙타클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어제 보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저게 공당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냐라는 생각마저 들던데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국민의힘 제가 보기에는 단일화? 사실은 쿠데타 내란 이후에 좀 시간이 사실은 생각보다 걸리긴 했습니다만은 필연적으로 조기 대선이 예정돼 있었는데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내란 옹호하고 뭔가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내내 거기에 영향을 쏟았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로 전혀 준비가 안 된 정당이고 사실은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정당 해산 청구를 할 정도로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인데 이제 막상 선거 닥치니까 급하게 뭔가 대단한 이벤트를 한번 준비해 보겠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고 적어도 이 헌정 질서를 제대로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대선 국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거를 너무 급박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내부 자중질환 자체를 아마 극복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심지어는 김문수 후보가 계속 갈지 아니면 정말로 끌어내려가지고 후보도 없는 상황이 될지 알 수 없는 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2번 없이 이게 원래 본인들의 기획은 이재명 후보 없이 자기들이 한덕수 무투표 당선을 노렸는데 그러네요. 지금 상황은 이재명 후보가 무투표 당선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승자박 자기의 꾀에 자기가 넘어간 꼴이다. 말이 안 되는 기획을 했으나 그 올가미가 자기들한테 왔네요. 결국에는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조국혁신당은 창당 때부터 쇄빙선 얘기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맨 앞열에 나가겠다. 근데 대선 후보가 없네. 어떻게 싸웁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대선 후보가 없는 것이 쇄빙선의 역할하고 충돌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원래 쇄빙선의 역할은 검찰 독재 조기종식의 쇄빙선이었으니까 그 역할에 있어서는 작은 정당이지만 최선의 역할을 다했고 그래도 국민들께서 꽤 그 부분은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마는 탄핵 선고 이후에 대선 과정을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범야권 또 헌정수호 세력이 똘똘 뭉쳐서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 시대 정치이다. 각각의 당의 어떤 자기 지향, 가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시기보다는 똘똘 뭉쳐서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거기에 복무하겠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후보를 저희들이 선택하지 않았고
그래도 가장 유력한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지지선언까지를 빠르게 한 게 뭐 저희들의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그 검찰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끝까지 판다위원회, 맞습니다. 예, 그 위원회 통해서 막 도보 행진 시작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수원부터 해서 이렇게 쭉 이제 도보 행진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제 법야권이 공동으로 그 선대위도 꾸립니까? 예, 그 부분 두 가지 좀 나눠서 설명드리면 우선 검찰 해체 선봉대 네. 조국 뒤에다 조국을 붙였습니다. 저희가 예. 이 검찰 해체의 어떤 출발점인 조국혁신당을 만들고 그 가장 앞에서 싸웠던 사람이 조국이기도 하고 네. 선거 기관에 이제 우리 당이 하는 프로그램의 상징성. 통일선봉대 생각나네. 맞습니다. 비슷합니다. 통선대. 그래서 저희들 내부 논의할 때 예. 그렇게 고생하는 거 좀 하지 말자 이런 논의도 있었는데. 산 많이 넘어다녔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검찰 해체라고 하는 것이 탄핵까지 거쳐서 상당한 이제 어떻게 보면 한 고개를 넘었는데 완성해야 될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고 특히 우리 당원 각 지역에 있는 조직들이 그 과정에 좀 함께 함으로써 그 힘을 내부적으로 잘 모아내자라는 취지가 네. 검찰 해체 선봉대 조국의 이벤트고요. 6월 2일까지 전국에 있는 각 검찰 지청들을 돌면서 하는데 서울중앙지검에 시작해서 인천 거쳐서 예. 대전, 전주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건데 이제 국토대장정이에요. 일종의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는 검찰 해체라고 하는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로서는 이번 선거가 사실상 검찰 독재에 대한 심판 선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분명하게 제시하고 싶었던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그때도 그 국토대장정이었는데 지금도 국토대장정. 그때는 20대 청년들이라 괜찮으신데 그렇죠. 지금은 당원들이 많이 연로해지셔가지고. 아니요, 그래도 젊은 당원들이 있습니다. 젊은 당원들이 앞장서서 우리 청년위원장 한가선 씨가 공동 대장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힘을 모아서 그렇군요. 당원들의 참여로 아마 좀 해보면은 고생은 되지만 굉장히 내부 결집력 또 힘이 축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야오당의 연합정치 모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선거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것이 이번에는 똘똘 뭉쳐서 하나로 가자라는 거고 그게 야오당은 말할 것도 없고 광장의 시민사회까지도 함께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은 민주당이 후보를 선출했고 그다음에 이제 자체 선대위를 1차적으로 잘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완전한 승리 또 선거 이후에 헌정소 다수 연합을 만들 수 있는 그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당연히 모든 세력이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보는데 원탁회의 이후에 내부적인 논의가 꾸준히 진행돼 왔고요. 네. 그 선대위에 참여해야 될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 또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지금 과정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김재현 진보당 후보가 출마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정의당과 노동계 이제 합쳐서 이제 맞습니다. 민주노동당으로 당명을 변경하고 그리고 권영국 변호사가 출마를 하셨는데 일단 김재현 후보는 오늘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원탁회의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된 겁니까? 원탁회의 논의라기보다는 진보당은 이제 자체 후보를 냈기 때문에 진보당 내부에 아주 치열한 논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오늘 그렇게 단일화한다고 어제까지 굉장히 긴밀한 내부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가 오늘 발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를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내부 논쟁 끝에 어렵게 선출했는데 그렇게 결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떤 시대적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이제 조국혁신당 12명의 이제 의원단이 지금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사실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순조롭게
가는 거. 이건 이제 민주당이 이제 중심이 돼서 할 것이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국토대장정은 뭐 그 나름대로 하지만 그거는 뭐 이제 중심이라고 할 수는 없고 원내 대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기획들을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선 가장 우선 사명으로 생각하는 걸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조국혁신당의 제1의 과제였던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것. 검찰개혁을 포함한 저희들이 기재부 개혁안도 최근에 내놨습니다마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서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좀 제대로 완성하는 것.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오히려 선출된 권력 위에 서려고 하는 부분들을 좀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정당 개혁하고 또 정치의 어떤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하고 연결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교섭단체를 정상화하는 것. 그리고 결선투표제와 같은 정치개혁 방안을 반드시 실현내는 것이 두 번째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조금 중장기적인 과제입니다마는 사회권 선진국이나 민생개혁 입법 등을 통해서 조국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좀 차별화된 자기 의제를 정확하게 세워내는 것. 이것이 이번 이제 새로운 2기 원내의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검찰개혁, 기재부 개혁은 뭐 민주당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진보적인 방안을 내는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민주당도 기재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워낙 너무 권한이 막강해서 이걸 좀 다 슬라이스를 해서 쪼개서 뭐 예산처 뭐 이렇게 또 뭐죠? 그 기재부를 하여간 해체하는 방안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기재부 개혁 부분은 저희가 당을 창당할 때부터 강령에 넣어서 상당히 강령의 기재부 개혁이 들어가 있는 일종의 좀 특이성이 있었는데 민주당은 그동안 기재부 개혁 문제든 기재부의 어떤 너무 권한이 막강하고 기재부의 나라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비판적 인식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제도 개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의가 없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진전돼서 오기영 의원이 그런 방안도 제시했고 이재명 후보께서도 꽤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산과 재정 경제정책 두 가지를 다 통합해서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그 기능을 예산 기능을 분리해서 저희는 대통령 소속의 예산처를 만드는 것. 민주당은 아직 민주당 안으로 당론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총리실 산하의 예산처를 만드는 것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구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민주당의 의지나 조국혁신당의 의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큰 차별화는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거고 이 교섭단체를 완화하는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석으로 하자, 15석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은 좀 의지가 있는 것 같던데 민주당도 아닌가요? 얼마 전에 그 야5당 원탁회의 선언이 4월 15일 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원탁회의 선언문에 보면은 대선 직후 교섭단체 완화 조치를 마무리한다. 이렇게 선언문에 들어 있습니다. 대선 직후 마무리한다는 의미는 확정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섭단체를 저희들은 정상화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유신 전에 10석이었던 것을 20석으로 늘려서 국회를 좀 단순화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문턱을 높여버린 거죠. 맞습니다. 문턱을 높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은 정상화하는 시기를 대선 직후에 바로 완성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고 원탁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안과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몇 석으로 조정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국회법 개정이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논의가 돼야 됩니다. 지금 박홍근 안 저희 당은 10석의 정춘생 안은 아예 당론으로 저희는 발의가 돼 있고요. 정춘생 안, 박홍근의 15석 안, 또 민형배의 10석 안 이런 것들이 이미 법안이 나와 있어서 운영위에서 이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박홍근 의원이 제일 짜네. 짭니다. 우리 박홍근 의원 제가 좋아하는 의원인데 좀 짭니다. 원래 친하시잖아요. 시민사회도 같이 하시고. 좀 현실적인 나름 내부 분위기를 판단한 것 같고 좀 혁신적인 민형배 의원은 10석 안을 제안을 해서 제가 아주 그 존경한다는 말을 그래서 이제 운영에서 아마 그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국민의힘도 이탈하는 의원들이 있겠어요. 10석이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탄핵
기관에도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게 진보 개혁 진영에서도 좀 뭔가 좀 다원화가 돼야 되지만 보수 쪽도 좀 그럴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최종적으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좀 신뢰에 기반한 협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10석이 될지 또는 뭐 15석 이야기도 있지만 현재 주요 상임위가 14개입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에 이제 교섭단체가 되면은 간사들이 배치가 돼서 그렇죠. 일종의 원내 협의를 해야 되니까 14석이라는 또 안도 나오고 있어서 뭐 그런 것들 중에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석으로 될 걸로 보세요? 10석으로 저희는 뭐 10석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가능도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15석으로 되면은 어차피 교섭단체가 못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지금 12명이니까 3명을 꼬아야 되네요. 예, 좀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예. 3명을 어디서 꼬을 데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나머지 교섭단체가 아닌 야당이 진보당 3석, 그러네요.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그다음에 무소속 1석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개혁신당은 아마 저희하고 함께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묶어가지고 교섭단체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연합정치의 새로운 모델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사회권 선진국 관련해가지고 민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민주당도 안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이제 골목골목 그 선거 운동을 하면서 경청 투어를 하고 있는데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보니까 최근에 제가 마트 가보니까 대파 한 단이 엄청 큰데 990원에 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전하고 아주 친양지차군요. 갑자기 대파 870원이 확 떠올라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싸졌냐. 또 기자들은 마트에 가도 취재를 해요. 그래서 그 마트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물량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고추하고 대파가 너무 물량이 많은데 이게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아가지고 식당에 이게 안 팔린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의원님? 회식도 안 하고. 제가 보기에는 민생은 거의 지금 견디기 힘든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일 남았다는데 하루빨리 선거가 마무리되고 우선은 어떤 조치가 빨리 되기도 해야 되지만 내수가 너무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좀 희망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희망을 갖고 뭔가 좀 일상을 회복해서 정상적인 어떤 패턴들이 돌아가야지 그나마 숨통이 트이고 거기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들이 결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그거는 뭐 그 조치는 그동안 너무 준비도 많이 해왔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신속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뭐 그거는 적극 협력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먹고 살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영업자들 다 문 닫은 식당이 너무 많고 저희들이 가봐도 문 닫은 동네에 막 너무 식당 폐점한 데가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영업자가 계속 많은 게 좋은 것이냐. 근데 그렇진 않고 그러니까 어쨌든 상생의 새로운 모델을 조국혁신당이 또 쇄빙선이니까. 네, 저희는 그래서 이제 소위 지난 정부 지난 1년은 소위 윤석열이라는 무소불위의 막 독재를 휘두르는 검찰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비판 또 광장의 시민과 연대하는 광장의 시간 이런 데 충실한 쇄빙선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했다고 생각하고요. 여전히 내란 종식이라는 차원에서는 또 청산이라는 차원에서는 그런 역할이 일정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민생을 살리는 사회 정책을 획기적으로 좀 강화하는 것. 저희들은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하는 정책 비전들을 좀 제시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정책들을 입법 제도화하는 것을 정말 실효성 있게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기존의 야권의 어떤 비판 세력에서 어떤 우리가 그동안 주장했던 개혁 정책들이나 정말로 실질적인 어떤 정책들이 실현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함께하고 잘 제대로 하기 위한 그런 역할들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쇄빙선만의 역할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예인선 역할을 좀 이제 본격적으로 높여야 된다. 그런 점에서 원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저도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 예, 워낙 점잖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90년대부터 그 경실련에 계실 때 이제 선배로 알고 그러시죠. 있는데 그럼요. 어느덧 저희가 30년이 맞습니다. 넘었습니다. 맞습니다. 30년 지기예요. 요새 윤석열 용어로 30년 그 시절에 함께했던 하승창 선배나 이런 분들 기억하시잖아요. 그럼요.
다 점잖은 것 같지만 네. 나름 세게 운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세게 운동했던 분들이죠. 김문수 후보 예. 세게 운동했잖아요. 갑자기 그거 비교하니까 좀 멀리 가셨지만 너무 멀리 갔는데 너무 멀리 가신 예. 분이긴 한데. 예. 근데 아마 그 세게 운동했던 그 일종의 목리를 이번에 국힘에서 예. 보여주지 확실하게. 않을까. 게릴라 김문수 예. 그런 생각을 하는데 수배자 김문수. 예. 저도 뭐 보기에는 좀 머리도 허옇고 좀 부드러운 듯합니다만은 나름의 결기가 있어서 예. 세게 운동하신 분이죠. 새 국회에서 예. 한번 그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혁명의 아유, 죄송해요. 통일 선봉대에서부터 지금 너무 다 드러나네. 그게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촛불혁명 우리가 세게 했잖아요. 네. 5개월 동안 저는 진짜 주말 한 번도 쉬지 못하고 했어요. 그런데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저처럼 허탈하셨을 것이고. 그래도 우리가 딴 건 몰라도 남북관계 그리고 그 검찰개혁 이런 정도는 확실하지 않겠냐. 근데 그마저도 잘 안 되고 오히려 검찰개혁은 엄청나게 퇴행을 하고 심지어 윤석열이라는 맞습니다. 사람이 대통령까지 된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5일 후에 새로운 대통령이 생기면 저는 조국혁신당 같은 정당이 맨 앞장서서 딴 생각 못하게 우리 이 길로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라는 역할을 분명하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정권을 잡으면 또 흔들려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자꾸 대기업 어제도 보니까 최태원 회장 만나셨던데. 그래요? 국회 청문회는 최태원 회장 나오지도 않고. 그 말씀하시니까 저 딱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탄핵 결정되고 그 국회에서 네. 탄핵 결의된 직후에 바로 국회 앞에 나와서 이제 앞에서 지키고 있던 이 우리 응원봉 시민들하고 만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이제 조국 대표도 그 맞아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함께했고 네. 이재명 당시 대표도 그때 연단에 서서 연설을 했습니다. 네.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지금 우리 장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촛불 이후에 우리가 겪었던 대실패 그것이 가져온 결과와 그것에 대한 우리 민주시민들의 엄청난 실망 이것을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건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국혁신당이 앞에서 아주 강력하게 먼저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기도 하고 정책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저희는 가감 없이 드러내고 논쟁하고 비판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그래 왔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저희들이 잘할 거고 민주당도 그런 것에 힘을 받아서 더 잘하더라고요. 그거를 비판하면은 민주당 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들으셔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할 길을 앞장서서 막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시너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혁신 경쟁이 돼야 됩니다.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서로 혁신 경쟁을 세게 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진짜 정치를 좀 하셔야 되겠다. 저희도 그래서 취재 편의점 차리고 감시하려고. 너무 좋습니다. 여기 국회 바로 앞에 저희가 포장마차 쳤습니다. 세게 감시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저 요리 하나씩 들고 와서 함께 그렇습니다. 감시하고 역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 조세 정책과 관련해서 맞습니다. 혁신당이 해야 될 역할이 크다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좀 차별성이 그동안 있었던 게 조세 재정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좀 컸던 것 같고요. 정치개혁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민주당도 기득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차이가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드러낼 거고요. 뭐 민생개혁은 민주당도 전통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잘해왔습니다마는 불평등 개선을 위해서 좀 더 과감한 조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사회권 선진국 비전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계속 견인을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국회 안에서 확실한 왼쪽 사이드를 조국혁신당이 맡아주시고 좀 혁신 경쟁을 세게 하면 좀 숨 좀 쉬고 살게 되지 않을까요? 진짜 저녁이 있는 삶, 국민들에게 평화가 보장되는 삶. 그리고 이제 우리도 뭐 개성에 가서 만두도 좀 먹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또 들어가서도 그 역할을 슬기롭게 잘 해내는 것이 가장 어렵고 중요하다. 늘 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늘 잊지 않고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곧 나오시겠죠? 네. 검찰 개혁을 확고하게 하면은 그것의 완성 조치는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와 권리 회복도 함께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고요.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가 조국이기 때문에 네. 회복 조치에 예. 빠른 대상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모시고 재미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거 김학의 얘기를 꼭 했어야 됐는데 요건 제가 다음 주에 차규근 의원님 모시면 네, 우리 차규근 확실하게 의원이 전문가입니다. 너무 황당한 일이어서 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